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정원으로 치유를 말하다. 정원도시 서울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에 사회를 맡게 된 연기하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 홍보대사예요. 꽤 오랫동안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면서 홍보해 왔는데 오늘 정말 이 자리는 너무 따뜻하고 예쁘고 정말 제 마음에도 너무나도 쏙 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공간의 분위기가 정말 마치 숲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좋고 이곳에 이 꽃, 나무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이 한강까지 정말 그 힐링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유를 즐기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세대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뚝섬 한강공원에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요. 평소에 저도 좀 자주 산책을 다니던 곳인데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매력적인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관람 다 즐겁게 하셨나요? 네. 오늘 이 자리는 도시에 왜 정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일상 곳곳에서 정원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서울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유현준 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 교수님 그리고 박원순 국립세종수목원 전시원 실장님을 모시고 정원도시 서울 토크 콘서트를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과 멋진 도시 서울을 꿈꾸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이 시간이 끝나면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좀 먹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크를 나눠주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초대 손님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편히 자리해 주세요. 네, 이렇게 세 분의 어벤져스가 모이니까 제가 되게 든든하네요. 갑자기 혼자 이렇게 있다가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 주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립세종수목원의 전시원 실장님으로 계세요. 박원순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가드너로 일하고 있는 박원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서울 동행 매력 가드너라고 불리신다고요. 정원도시 서울을 이끌고 계시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데서는 요즘에 서울 디자이너라고 주장하고 다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울 가드너 오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전에 뒤에서도 좀 사담을 나눴는데 정말 정원에 관심이 많으시고 진심이신 게 느껴졌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주제가 왜 정원인가입니다. 사실 도시민들에게 정원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정원으로 치유받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세 분들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장님, 지난 주말에 이곳에서 보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토요일 날 오후 내도록 껌껌해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냥 좋아서 토요일이니까 이제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한 서너 3시쯤 와가지고서 해 떨어질 때까지 있었으니까 한 4-5시간 이상 머물렀는데요. 사실 저는 시민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 그거 이상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정원을 본다는 핑계로 기뻐하시는 시민 여러분들 표정을 즐기면서 있었고요.
이게 이제 정원마다 76개가 있는데 저녁 때도 볼 수 있도록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을 해놨다. 그래서 사실은 조명 키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게 궁금해서 조명 들어올 때까지 좀 버티고 저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버티고 보고 갔습니다. 정말 뭐 시민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또 작가분들, 또 도와주신 기업에서 만든 게 고루고루 크고 작은 정원들이 쭉 만들어졌는데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정말 흡족했던 게 다른 행사는 끝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정원 그렇죠. 박람회는 끝나고 나도 계속 존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런 그 정말 흐뭇한 기분으로 마음 놓고 즐겼습니다. 저도. 네. 이 공간을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맙습니다. 즐겨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이곳 정원 한 바퀴 쭉 둘러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정원 그러면 이렇게 되게 그늘이 없는 걸 예상을 했는데 나무 그늘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게 일단 나무 그늘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쉼터도 될 수 있고 그 나물 아래라는 그 뭐랄까 또 다른 공간감도 느껴지고 이 안에서는 평소에 제가 도시 속에서 생활할 때 막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천천히 지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러 인터뷰를 보면서도 한강에 대한 좀 애정이 있으시고 되게 자주 오시잖아요. 네네. 네, 이런 한강에 이런 정원이 도시에 더 많아진다면 어떤 이점이 생길까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인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수백만 년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자연 속에서 생활을 되게 많이 하다가 현대로 올수록 자연과 점점 분리된 상태로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시에서 생활할수록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마당이라는 게 있다가 지금 대부분 다 아파트로 이사 가서 생활을 하시면은 마당도 없고 발코니도 확장해서 쓰고 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 자연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시 안에서 쉴 수 있는 정원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마당이 하나 생긴 거니까 이곳에서 함께 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좋고요. 또 하나는 그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은 추억,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공통의 추억이 생기고 그게 결국엔 서로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라서 더욱더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자연의 가치가 점점 비싸져서 자연은 사실은 사용하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이어서 돈이 없을수록 이 온라인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 자연을 즐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공원이 제공이 되면은 그걸 소득과 상관없이 공통의 추억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모두의 마당에서 우리가 그 공통의 추억을 갖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지금 현대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저도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했네요. 국립세종수목원 박원순 실장님께서는 원래 편집자 생활을 하시다가 그 가드닝에 너무 그 애정이 생기셔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셨어요. 어떤 계기로? 네, 저는 이제 원예를 전공했는데 책 만드는 일이 너무 좋아서 이 식물학 책을 만드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의 국제도서전에 갔는데 정원과 꽃과 이런 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길가에 피어 있는 작은 꽃들, 특히 뭐 달개장풀이라든지 뭐 이 여리여리한 그 야생화들을 보면서 이 식물이 이 내려앉아서 봤을 때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쭈그리고 그 식물들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더 식물에게 다가가다 보니까 가드너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롱우드 가든 이렇게 여정을 거쳐서 지금 세종수목원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도시 속의 가드닝이라는 것은 도시민들한테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뉴욕에는 뭐 100년, 200년 전에 옴스테드라고 하는 조경가가 센트럴 파크를 만들면서
이 바쁜 일상을 사시는 도시민들이 멀리 여행도 못 가고 여유도 없고 이런 분들이 도시 안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가 저는 네.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 도시인들에게 정말 정원이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시장님께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서울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원 도시라는 키워드를 앞에 이렇게 두셨어요. 혹시 영감을 받은 사례나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글쎄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도 방금 전에 우리 유현준 교수님도 언급 중에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잔디가 파랗게 깔린 곳에 가서 뭐 골프도 치고 뭐 즐기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그 잔디를 즐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년 전에 제가 일기 시장할 때 한강변에 이제 이렇게 그 잔디도 막 깔고 해서 여기 뚝섬 그 유원지역에도 하나 만들고 반포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여의도에도 만들고 상암에 이 네 개를 한강공원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나무도 심고 잔디도 깔고 해서 주말이면 야외 나가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어요. 나갈 때 길 막히는 거 피하느라고 새벽에 나가야 되죠. 맞아요. 나가갖고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또 빨리 들어올 걱정만 해요. 가장들은 막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조금 늦어지면 그냥 서너 시간씩 길바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주말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주말까지도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풀려고 야외에 나갔다가 스트레스 받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차 속에서 다 잠들어서 지쳐가지고. 저도 젊었을 때 이제 그렇게 지냈으니까. 그래서 나가지 않고도 시내에서 녹지를 좀 즐길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그런 그 바람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늘공원, 노을공원 만들고 여기 만들고 저쪽 동북권에는 북서울 꿈의숲 만들고 저쪽 서남 쪽에는 서서울 호수공원 만들고 저쪽 도봉구 끝에는 창포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녹지공원 그때 100만 평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건 전부 다 큰 사이즈란 말이에요. 근데 동네에 조그만 포켓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정원들을 집에서 나가서 5분 거리 내에서 바로 초록 공간을 녹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또 이제 아쉬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때 15년 전에 시작했던 둘레길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시고 한강변의 산책로도 많이 이용하시면서 갈증은 조금 해소됐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문 밖 나와 가지고 한 5분 10분 내에 녹지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26년까지 1년에 한 330개씩 만들어서 1007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되면 서울이 사실 녹시율은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 공간이 보이는 거는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다. 멀리 산 같은 거 보면은 여름에는 제법 푸른 공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꽃과 초하류와 잔디밭과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좀 스트레스도 좀 이렇게 무슨 자료를 보니까 녹지 공간을 보면은 스트레스가 뭐 60%가 풀린다고 그러는데 글쎄 뭐 그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들을 하시니까 어쨌든 상당 부분 녹지를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어떤 방송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유현준 교수님께서 그 공원이 있는 도시에는 실제로 우울증이 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제가요? 있어서 제가 그렇구나 아니, 이렇게 그거 비슷하게 네. 그런 얘기는 했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박원순 선생님 말씀하신 그 프레드릭 옹스테드라는 사람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만들 때 엄청난 면적이잖아요. 100만 평 가까운. 네. 그래서 이거 안 만들면 이 정도 면적의 정신병원 만드셔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미리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했죠. 네,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원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4가지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비움, 연결, 생태, 감성 이 4가지인데요. 저는 여기서
비움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이 도시 정책은 채우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기 마련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유현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비움으로서 연결한다는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뭔가를 연결하려고 할 때 건축가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뭘 자꾸 세웁니다. 건물을 세워서 그걸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연결은 비어 있을 때 서로 쳐다볼 수 있을 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워져 있는 공간을 통해서 걸어가서 그쪽까지 갈 수 있을 때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움은 항상 그 100%의 가능성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비워놓게 되면은 도시 속에서 많은 비어 있는 공간들은 그냥 잘못하면은 정치 시위 장소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냥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라서 그거를 해결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그 비어 있는 공간 주변으로 가게를 배치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곳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그 공간에 오면서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광장이 만들어지면서 일상의 다양한 행위들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자연을 채우는 게 제일 좋죠. 그냥 비워놓기만 하면 1차적인 자연은 햇빛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채울 거예요.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네. 하지만은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나무도 심고 꽃도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뭐 가게도 옆에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공간을 제대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커넥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비움과 연결 이 사례가 우리 서울의 정원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혹시 그런 사례나 예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시장님? 대표적인 곳이 사실은 그 송현 녹지 광장입니다. 소현 녹지 광장이요? 예, 송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빈 공간만 보면 여기다가 뭘 좀 세워야 제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송현 녹지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심을 이제 비워놓는 걸로 했는데 지금 잘 뜻대로 안 되고 있어요. 뭐 이건희 기증관을 세워야 된다. 뭐 워낙 넓으니까 한쪽에다가 한 4분의 1, 5분의 1 공간을 활용해서 그걸 세워 놓으면은 또 그건 나름대로 또 뭐 그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또 이제 그러고도 한 5분의 4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뭘 또 세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참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주 거세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논의는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다른 곳을 또 하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검토를 지시를 해서 검토하는 데가 그 경희궁지 옆에 광화문에서 저쪽 서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 박물관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옛날 레트로 복고풍의 그 시설물들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네. 사실상 조금 실패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비우는 걸 지금 또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내 잘 찾아보면 이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데를 비워서 거기를 녹지 공간을 만들고 뭐 이러는 게 지금 굉장히 그 꼭 필요한 시점이고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고 계시지만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간이 흥인지문 있는 곳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동대문, 흥인지문. 저쪽 DDP 쪽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동대문 쪽, 흥인지문 쪽을 보면 그 뒤가 동산이죠. 성곽이 있는 동산이 보이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15년 전에 어떤 형상이었나? 거기에 산기슭에 2대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 건축물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거기가 싹 깨끗하게 비워지면서 지금 녹지 공간으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서 흥인지문이 굉장히 돋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잘 녹지로 정돈을 하면 앞에 있는 건축물, 우리 그 보물 1호죠. 역사 유산이 돋보이게 되는 효과도 생기면서 그 뒤에 산책 코스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 뒤에 창신동 쪽이나 이쪽이 재개발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녹지 공간하고 연결이 돼서 아주 멋진 공간이 될 거예요. 네. 여기도 사실은 서울시가 그때 15년 전에 비워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우는 말씀하고 연결한다 네, 네.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건축물과 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잘 연결돼서 아주 돋보이는 도시 디자인이 역사 디자인, 그린 디자인이 탄생한 공간이라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저는 자연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서울에 더 많은 그린과 초록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응원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말씀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도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는 또 박원순 실장님의 말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정원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전국 단위에서 그 정원 드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산림청에서 이제 그 학생들, 조경학과 학생들과 작가분들과 함께 네. 전국 각지에 지금 이제 정원들 짜투리 정원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정원사 베스 차토가 얘기한 right plant, right place.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식물을 심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서식지가 가능하거든요. 네. 오히려 시골이나 이런 데보다 도시에는 습지도 있고 건조한 지역도 있고 옥상 공간도 있고 수벽 공간도 있고 이런 녹지 그러네요. 공간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식물들을 심는 것이 아니라 식물 공부들을 많이 해서 그 서식지에 맞는 그런 식물들을 이렇게 해 나간다면 생물 다양성에 굉장히 큰 기여가 될 것이고 이런 도시들이 녹지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망을 형성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산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지구 온난화 뭐 이상 기후에 너무 관심 있는 1인으로 정말 이 종이 사라지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원을 만들므로써 그런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희망적으로 들려서 이제 우리 집 옥상에도 이제 뭘 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세 분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정원과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들인지가 제가 느껴져요.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왜 정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은 과연 정원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은 이라는 코너 속의 코너예요. 저희가 이 토크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정원은 땡땡이다라는 각자 생각하시는 정원의 한 줄 정의를 부탁드렸거든요. 너무 많이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제가 먼저 보고 좀 골라봤습니다. 자, 나에게 정원이란 땡땡이다. 첫 번째 쪽지입니다. 정원은 첫째 딸이다. 왜일까요? 첫째 딸은 산림 미천이라는데 자연이 도시의 산림 미천 같아요. 제 딸 이름이 정원입니다. 진짜 딱이네요, 딱. 정원은 첫째 딸이다. 근데 따님 이름이 정원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정원이라는 이름이 꽤 많지 않아요? 그죠? 혹시 이 자리에 정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쉽네요. 네, 아쉽지만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정원은 해치다. 볼수록 귀여워요. 하지만 정원은 해치면 안 됩니다. 라고. 네, 귀여운 해치 라임으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센스 넘치시네요. 세 번째는요. 정원은 토닥토닥이다. 지쳤을 때 풀냄새, 나무 냄새 맡으면 위로받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수고스러워도 자연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에게 정원은 선물이다. 길을 걷다 예쁜 정원을 만나면 꽃다발 선물 받는 기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전부 다 공감 가는 한 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쯤에서 세 분께도 제가 안 물을 수 없습니다. 네, 나에게 정원은 땡땡이다. 먼저 유현준 교수님부터. 네, 저에게 정원은 쉼표입니다. 쉼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쉼표가 없으면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한번 네. 쉬고서 가야지 제대로 된 문장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처럼 도시 속에서의 생활은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많은데 정원이 있으면은 그 공간이 크지는 않죠. 우리가 마치 문장 안에서 쉼표는 하나의 점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이 바쁘게 움직이는 도심 속에서 작은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은 큰 움직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잠깐 쉬면서 특히나 이 정원이라는 공간은 자연의 공간이니까 네. 자연의 특징은 시간이 천천히 흘립니다. 우리는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 그 움직임을 잘 파악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너무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철을 탈 때에는 1분 1초를 다투면서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의 일상적인 시공간은 항상 초단위 분단위로 움직이는데 자연의 공간은 되게 슬로우해요. 근데 이 작은 네. 정원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쉼표가 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유현준 교수님께 정원은 쉼표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유현진 교수님이 너무 있어 보이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부담이 확 생기네. 원래는 그냥 뭐 저 행복 비타민이다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갑자기 정원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이 토크를 즐겨주시는 여러분 모습이 정말 행복하고 그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저한테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바라보고만 있어도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표정이 더 맑아지신 것 같은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박원순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부담이 큽니다. 네, 그러시겠어요. 저는 그 정원은 그 시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1세대 정원 조경가이신 정영선 선생님께서 이제 땅에 쓰는 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개봉을 하셨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금 전시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실 때 시의 역사만큼이나 정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쓰여진 시만큼이나 많은 정원들이 지금 인류 역사상 많이 만들어져 왔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정원박람회 뭐 유명 작가분들의 정원이 아니더라도 뭐 화분 몇 개를 키우고 계시더라도 그건 나만의 정원이 될 수도 있고 나만의 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원은 시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정원은 시집이다. 박원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원은 인간에게 가장 큰 청량제여서 정원이 없다면 궁전과 건물은 조잡한 작품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말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멋진 프랜시스 베이커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막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아마 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정원의 청량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정원도시 서울 콘서트에서 두 번째 주제로 시민을 위한 정원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시장님, 정원도시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어떤 정원을 만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되게 궁금해지는데 매력 가든 동행 가든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방향에서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서울시의 비전이 동행 매력 도시인 건 아시죠? 동행은 이제 약자와의 동행,
어렵고 힘들고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고요. 매력은 뭐 아시다시피 매력, 멋진 공간, 뭐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도시 경쟁력, 와서 살고 싶고 즐기고 싶고 여기서 경제 활동하고 싶고 이제 이런 도시를 만들면 그 도시가 이제 풍요로워진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그대로 땄습니다. 그래서 매력 정원, 매력 공간을 이야기하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나오자마자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뭐 동네 마을 공원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실 이곳 여기 아마 주로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쪽 좀 광진구만 하더라도 저쪽 순곡동 쪽으로 가게 되면 마을에 녹지 공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 그런 동네에는 따로 별도로 마을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포켓 정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많이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도심공원,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하러 도심으로 가고 뭐 강남으로 가고 가야 되는데 사실 강남도 그렇고 도심도 그렇고 우리가 좀 어려울 때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녹지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가로공원, 대로공원, 띠녹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만들어서 잠시 점심 식사하러 나와서라도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라도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곳곳에 많이 만들겠다. 이제 이게 도심공원이고요. 그다음에 힐링공원은 바로 이런 공간들처럼 이제 원래 있던 녹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마음 먹고 가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군데군데 만들겠다. 이 세 개가 이제 매력 공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행은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중에 뭐 복지회관도 있을 수 있고 어르신들 모이는 장소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센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 공공공간들 이용하시는 분들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정원 만들고 같이 즐기시고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치유를 받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 정원을 만드실 때 꽃을 고르고 심고 하면서 생기는 그 엔돌핀이 또 굉장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을 동네 곳곳에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나 혹은 뭐 이용하시는 동네 주민들이 그 과정과 만들어진 결과물을 놓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게 동행 정원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 왜 역세권, 붕세권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붕어빵 있는 그 곳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는 붕세권이 있어 이러면서 되게 자신만만해 하시잖아요. 저는 그 새소리 세권 이런 거 가진 분들 정말 부럽더라고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를 듣고 일어나시는 분들, 새소리 세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녹지가 많이 생기고 꽃들이 많이 생긴다면 진짜 우리가 서울시 시민 여러분 모두가 이 새소리 세권을 갖게 되지 않을까.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새소리 세권을 가지려면 시장님 저희는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또 어떤 걸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만들어 가야 하는 건지 네. 네, 저희도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무거든요. 나무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특히 아까 새 말씀하셨는데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란 나무가 한 그루가 있으면 그 안에 수백 종의 뭐 곤충, 새, 뭐 이렇게 박테리아 이런 온갖 생물들이 거기에 이제 깃들어 산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무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정원 디자인을 하실 때 팁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오감을 다 일깨우는 그런 걸 상상을 해보시면 이 정원 속에서 상상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이제 색깔이 파란색과 흰색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시나요? 네. 아주 조화롭다. 사실 이 네. 파란색하고 이 흰색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이 중간에 그린이 있음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이 되게 조화롭게 느껴져요. 요 색감은 지금 이제 거트루 지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경 디자이너가 쓰신 색깔인데 굉장히 차분하게 해주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파티 공간을 만약에 꾸미신다 그러면
빨간색이라든지 오렌지색, 사교성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향기를 맡으면 과거로 바로 돌아가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게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 중에서 향기를 내는 그런 식물들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당장 옥상 가드닝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유현준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동행 가든을 모두를 위한 정원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정원이 문턱을 낮추고 모두를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원을 만드는 조경가와 건축가는 어떤 부분에서 좀 방점을 두고 협업을 하는 것이 맞을까? 건축가와 조경가 둘이요? 네. 사실 저도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건축가하고 조경가는 서로 협업을 하게 되면은 거의 사자가 날개를 다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고요. 네.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싸워서 서로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다가 프로젝트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앙상블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본인의 컨셉을 너무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데 뭐 저는 건축가니까 이제 건축가로서의 입장만 말씀을 드리면은 건물 자체가 누가 쳐다보는 오브제로서의 건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건축이 다른 뭐 자동차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디자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뭐 핸드폰 디자인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보다 작은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바깥에서 쳐다보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건축물은 사람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도 바라보고 안에서도 밖을 보는 프레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물은 사실은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일종의 액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을 보면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바깥에 보면 뭐 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정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조경이 돼야 되는 거고 자연이 됐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바깥에 바라보는 게 자연이 안 되면은 자연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꼭 TV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TV 스크린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마당이 있으면은 그 변화하는 걸 계속 쳐다볼 텐데 뭐 계절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계속 바뀌죠. 하루에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근데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는 TV를 더 많이 보게 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지 뭐 그런 라이프가 많으냐면은 학생이 제일 심합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눈 떠가지고 쳐다보는 게 제일 많은 게 글자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마당 없는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마당 대신 거실에서 놀다가 골목길 대신 복도에서 놀다가 학교에 가면 교실에 갇혀 지내고 방과 후에는 상가에는 학원에 보내지고 왔다 갔다 이동할 때는 또 봉고차에 실려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24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공간에 갇혀 지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이 많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와 조경가가 서로 조합을 하려면 건축가는 건물 안에서 바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정원에 이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건축하고 어떻게 소통하게끔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이런 거를 서로 생각하면서 디자인하는 게 제일 좋은 협업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두 그런 분이 거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서울시의 그 시설물을 만드는 큰 틀에서의 원칙이나 제 철학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정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이 건축물도 그렇고 정원도 그렇고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건축물,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떠오르는 정원이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우리 직원들한테 자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그 표현한 걸 보니까 적절한 표현을 찾았는데 그 거미블루, 화이불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한문을 아시니까 그 뜻을 아실 텐데 검소하다 그럴 때 검자, 검소하지만 거미블루, 그러니까 누추하지 않고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사치할 때 치장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짓고 이제 이 시설물들을 지어왔는데 어떨 때는 지나치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검소하기만 해서 조금 좀 재미가 없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것 같은 건축물을 지어서 눈에 띄기는 하는데 뭐 지나치게 혼자 따로 노는 이제 이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경계하고 주변하고 잘 어우러지는 이런 볼만한 여유가 느껴지는 그리고 저거 눈이 한 번 더 가는 이런 재미를 느낀다든가 이제 이런 건축물 이런 정원을 만들면은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의 정원은 이 유럽의 정원하고 달라서 그 사람들 소유욕이 강하니까 전부 집안에 마당에 갖다 놓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막 엄청난 스케일의 정원을 자기 바운더리 내에 갖다 놓고서 이거 정원이다. 일본 사람들은 축소해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서 정원에 만들어 놓고 그걸 즐기고 그러는데 우리 선조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창문 하나 내놓고 저게 다 내 정원이야 바깥에. 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정원. 뚝섬 여기가 바로 그런 데 같아요. 와서 즐기면 이게 다 여러분 앞마당이고 이게 여러분의 정원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뜻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네. 이렇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든다. 네, 네. 서울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원을 여유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가끔 유럽이나 이제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은 궁전 같은 데 갈 일이 있잖아요. 벨베르데르도 가보고 뭐 유명하다는 궁전을 가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고 그렇지만 조금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잔디를 네모나게 탁 깎아놓고 또 인위적인 모양을 만들고 너무 아름답지만 좀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차경이라는 걸 써서 건축을 할 때도 이제 온 자연을 이 집과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런 게 우리나라 건축이 정말 자연스럽고 또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축과 조경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서울시를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워낙 자연이 좋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 있고 물이 있고 한강도 있지만 또 지천들이 수십 개 있거든요. 이 공간이 사실은 서울시 면적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만 옛날로 치면 이제 망루 같은 거 이런 그 정자 같은 것만 몇 군데 집어넣어놔도 그걸 다 대중이 함께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여기 있는 자볼레 같은 거. 이제 자볼레 사실 처음에 만들 때 조금 처음엔 좀 흔들렸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써야 되나를 놓고 컨셉이 좀 흔들렸는데 최근에 여기 키즈 카페가 들어갔거든요. 지난주에 여기 오픈할 때 같이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답고 멋진 어린이 놀이공간이 됐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보면 한강도 보이고 녹주공간도 보이고 이제 그런 시설물들을 군데 집어넣어서 이 멋진 공간들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만 해드리면 요즘에 서울 시내 도처에 있는 조그만 동네 뒷산에요. 그 나무로 목재로 지어진 조그마한 한 30평, 40평 되는 도서관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가보시면 정말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또 유리 건물로도 만들고 요즘에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용 공간을 대부분 아파트 사시니까 굉장히 갑갑하시고 그 베란다에 화분 하나 키우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간들을 되도록 많이 만들겠다. 이제 그래서 늘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데리고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정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들을수록 오늘보다 내일의 서울이 더 기대되는데요. 긴 시간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좀 질문을 받아봤어요.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또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세 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궁금해요. 시민정원사 장순임입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부터 막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막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정원사 장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정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좀 나이 들어서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영향을 미친 게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17년 정도 치매에 걸리셔다 돌아가셨는데 그 17년 동안 어머니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지고 또 취미생활도 할 수 없어서 좀 너무 삭막해지는 삶이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네.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돌아가고 나니까 그 슬픔이 너무 크고 우울감이 와서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어머니가 좋아했던 거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정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정원 공부 시민정원사 아카데미 과정을 걸쳐서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과정까지 와서 또 대학원에서 산림치유까지 공부를 늦게까지 해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박수 주세요. 그러면서 시민정원사 활동을 수료를 하고 뭔가 지역사회에 보람 있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이제 자원봉사를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게 됐고 그 중에 고3 학생들 8명이 저희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조성하신 북서울 꿈의 숲 건너편에 해손지에다 제가 협동정원을 만들면서 그 8명이 8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오면서 원하는 대학을 8명 모두 다 들어갔다는 메시지를 네. 받으면서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면서 또 그 우울감과 모든 그 자존감이 떨어졌던 것들이 다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정원사 가정을 만들어주신 서울시에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 시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제가 시민정원사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 도처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25개 자치구에 굉장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때 우리 시민정원사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만큼 이제 자원봉사자만으로만이 아닌 네. 우리 이제 각 공원에 25개 자치구에 가지고 있는 공원의 코디네이터 아닌 정원사 그런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방과 후 수업에 우리 멘토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 시민 정원사분들 며칠 전에 여기서 그날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다 함께 어우러져서 사진도 찍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그 일종의 그 과정 자체가 힐링이고 치유죠. 뭐 그런 기회를 좀 자주 가지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정원에 푹 빠져가지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이 식물들의 특성도 아셔야 되고 개화 시기도 아셔야 되고 이걸 어떻게 배합해야 그 멋지게 정원이 만들어지는지도 다 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이 흰 꽃과 파란 꽃의 배합. 지금까지는 사실 정원을 군데군데 만드는데 그냥 빡빡하게 꽃을 심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쌀쌀한 날씨 속에 겨울에 이 벚꽃 필 때 그런 정원을 쫙 만들어 놓으면 꽃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으로도 뭐 행복했지만 이젠 조금 욕심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색깔을 맞추고 디자인을 해야 정말 멋스러운 정원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정원이 될까? 누구라도 와서 아주 만족할 만한 정원이 될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배우지 않고는 사실 타고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 정원사 여러분들이 좀 배워서 적용하실 수 있게 하는 과정 같은 것도 좀 만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기시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꼭 만들겠습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저도 그 숲 해설사라는 과정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나도 이제 도전해봐야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현준 교수님께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조경학과 학생 원서진입니다 하셨는데, 네, 어서 오세요, 서진 씨.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원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휴학을 하고 그 주간사의 직원으로서 서울정원 박람회에 참여를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식물에 더 관심이 생겨서 시민정원 참가자로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으로서 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식물을 다루는 것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올해 정원까지 조성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점이 그 현재 서울시에 매력 정원을 주제로 조성된 정원들이 되게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는 건축과의 관점에서 정원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제 정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원의 가장 큰 매력이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원을 즐기는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걸 실제로 만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의미는 다 각기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자연이 가지는 힘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다. 그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정원 같은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이 점점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고, 특히 무엇보다도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변화인데, 우리나라 갖고 있는 가구 수의 한 거의 65% 정도가 1인 가구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주거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4인 가족으로 살게 되면 한 30평짜리 아파트에 방 3개짜리를 같이 나누어 썼다면은 지금은 혼자 들어가서 원룸이면은 6평, 7평, 5평 이런 데 살게 되면은 거실도 없고 야외 공간은 더더군이 없는 그런 공간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집에 가게 되면은 중복도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들어가는 오피스텔 같은 게 되죠. 그 맞동풍도 안 돼요, 그런 집들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햇빛과 바람도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 정원은 건축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원은 그런 야외 자연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과거에 거실에서 다른 식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혼자 사니까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혼자 지내게 되면서 혼자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데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스킨십이 없어져요. 스킨십이 없어지는 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시면 누가 만져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큰 특징이죠. 누굴 만질 수도 없고 혼자 사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만지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계속 쓰다 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게 유일한 스킨십이에요. 근데 스킨십은 그 스마트폰은 차가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갑고 매끄럽잖아요. 맞아요. 그 반대로 거칠고 따뜻한 걸 찾으니까 반려동물을 자꾸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그 뭐랄까요,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키우는 사람들이. 근데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스킨십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숲은 너무나 큰 건물이지만, 큰 나무들이지만은 정원은 우리가 꽃을 가까이 풀들도 만질 수도 있고 그런 스킨십을 할 수 있고, 그 공간은 사실은 도시 안에서는 또 다른 거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정원이 좋은 거는 불특정 다수, 누가 저 사람의 배경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은 판단이 되게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은 제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모르면은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는 너무나 동네 사람들 다 가까웠고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까지 다 아는 정도로 가까웠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평판과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죠. 근데 도시는 자유로워졌는데 대신에 외롭죠. 근데 이런 정원들이 그 외로운 사람들끼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스킨십을 갖고 올 수 있는 그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정원들은 사실은 사이즈보다는 분포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서울시의 그런 정책에 너무나 동감을 하는 게 뭐 100만 평짜리 설악산 국립공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몇 년에 한 번 가는데. 그러니까 10,000평짜리 공원 하나보다는 1,000평짜리 공원 10개가 더 나은 거고, 도서관도 100만 권이 있는 도서관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10,000권 있는 도서관 100개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모든 공간은 거리에 반비해서 쓰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킨십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작게 쪼개서 분포를 잘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께 궁금해요 하시면서 이창엽 한양대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창엽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선정되었네요. 네, 저는 사실 건축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국제 정원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예. 바로 뒤에 있는 A1 작가 정원의 이제 그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유 교수님께서 이제 건축가와 조경가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서로 앙상블이 잘 맞으면 이제 사자의 날개를 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건축가로서 어쨌든 지금 조경이자 또 정원 일을 이렇게 또 저희 그 와이프랑 같이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시간이 조금 꿈 같은 게, 사실 오늘 저희 작업을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오늘 토크 콘서트가 열렸고, 사실 이 자리가 일단 무료입니다.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여기 와서 있었고, 또 지금 풀냄새, 자연 냄새,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희가 서울에 살면서 한 공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머물고 싶은 장소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시간,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런 좋은 또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장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람들끼리도 뭔가 연결될 수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이 지금 씬 자체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오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저희는 한 런던에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었고, 한국에 이제 와서 사실 공공 장소 또 공공 공간에 대한 조금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사실 양적으로 뭐 정원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서로 경쟁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공공 장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지금 오 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이제 많이 해주셨지만, 조금 이런 그런 질적인 경험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마이크로한 그런 사이즈의 공간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사실 빈 땅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이제 어떤 그런 특화된 서울시만의 그런 방향이 있는지 한번 이제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 디자인, 공공 서비스가 좋아져야지 이제 훨씬 더 좋은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혹시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만의 특화된 정원의 특색이 있다면 뭐 어떤 게 될 거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부담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젖어들면서 즐기실 수 있는 정원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제 이 정원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를 2, 3년 전에 세우고 몇 군데 대표적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 이런 데를 좀 다녀봤습니다. 멀리는 프랑스의 뭐 쇼몽 그 박람회가 있어요. 정원 박람회. 또 얼마 전에는 요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의 신주쿠 교엔 같은데, 또 동경에서 한 2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교회에 아시카가 꽃정원 같은 데를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계속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서울시에 맞는, 걸맞는, 또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나름대로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76개의 작가 정원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좀 독특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들을 썼죠. 그런 정원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 젖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경쟁하려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렇게 개성이 부여된 정원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게 늘 일상생활 속에 여기 보이는 저 삼성에서 만들어준 건데 저 네네네. 빨간색 그 구조물 저런 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대회를 한다. 행사를 할 때는 저런 게 굉장히 유용한 위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고 좋지만 저런 게 상선화돼 있으면 여기가 좀 조화가 깨지죠. 네. 뭐 크게 몇 억씩 들여서 만들어 주셨는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젖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쇼몬 같은 데 가서 이 국제 경쟁에 돌입한 작품을 보면 조금 좀 독특하고 튀고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컨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나 이런 디자인 같은 걸 이제 유심히 봐야 캐치할 수 있는 어떤 돌과 물과 이런 그 이끼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것들을 유심히 봐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면서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산책할 때 보는 정원은 저런 정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주쿠 교원에서 봤던 그런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을 수 있는 이런 정원. 또 아시카가 꽃정원 정말 가면은 등나무 이 뭐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근데 2시간 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꽃만 가지고 컨셉으로 해놔서 별도로 시간 내서 갈 만한 그런 곳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서울시의 정원은 그냥 아무 때나 슬리퍼 끌고 나와서도 운동화 신고 나와서도 아무 생각 없이 젖어들 수 있는 동네 정원이 많아져야 된다. 이제 그런 걸 목표로 하겠다. 그런 걸 특색으로 하겠다. 그런 박수 치시는 걸로 동의해 주신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질문지 없었는데 제가 너무 박원순 실장님께 궁금해서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반백년을 남이 지어준 집에서 살았더라고요. 보통 직접 집을 짓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7평짜리 집을 제 스스로 지어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집은 7평이지만 이제 정원을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네, 제가 꾸미려고 생각을 했더니 너무 초보니까 도대체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보들은 어떤 엄두부터 내면 될지 질문드립니다. 네. 저기 뭐라 그러죠? 이 컨설팅 비용을 없이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정원을 만드시려고 이제 시도를 하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토양입니다. 그래서 토양을 먼저 준비를 싹 해놓으시면 네. 그 안에 이제 좋은 미생물도 있고 잘 부숙된 퇴비도 잘 섞여 있고 네. 이런 토양으로 먼저 해놓으시면 뭘 심어도 잘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식물을 심어도 토양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요즘의 추세는 이제 자연주의 정원이라고 해서 계속 막 관리를 많이 해주고 초화를 많이 교체해주고 이런 정원보다는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고 지는 계절마다 한 2-3가지 꽃만 섞여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6월에 2-3가지 꽃, 7월에 2-3가지 꽃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아름다운 식물들이 있습니다. 네. 뭐 꽃이 진 다음에도 그 꽃틀이라든지 열매 모양들이 아름답고 그 줄기와 잎들이 굉장히 보기 좋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정원. 그리고 그 정원들이 폴리네이터라고 하죠. 꿀벌이라든지 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생물 다양성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잔디밭과 비교를 하자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좀 도움 받으셨죠? 네. 자, 뜨거운 햇볕 아래서 토크 콘서트를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한결 시원해진 바람이 느껴집니다. 좀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서울 정원으로 치유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긴 시간
예, 예.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앞에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마이크가 지금 준비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을 할게요. 네. 제가 오늘 여기를 방문한 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대상이 되어서 왔습니다. 네. 저는 수필을 쓰고 시를 쓰면서 책을 15권을 낸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의 책들이나 이런 정책들을 다 많이 봤어요. 알고 제가 젊어서는 식물 도감도 그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아파트, 청담동 아파트에서 35년을 살았거든요. 코로나가 왔을 때는 집에 갇혀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청담 공원을 끼고 있으니까 밤에 몰래 산에 가서 매미 우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사람 없을 때 공원을 드나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시를 붙여서 디카시를 써서 1600편을 썼어요. 네. 그런데 한 곳을 파다가 보면은 식상하니까 한정류장 전철을 타고 이 뚝섬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으면은 사람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수시로 꽃이 피고 봄, 여름, 가을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아시다시피 나이가 77세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활동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단 말이에요. 운전면허 반납하죠. 그러면 100세 시대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경하고 즐기고 그거를 또 피드백 해줘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우울하게 삽니까? 우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래서 책을 내고 싶고 숲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풀에 대해서 계속 찍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철을 타고요. 전철에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정류장에 가면 무슨 공원이 있고 어느 정류장에 가면 어디를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 티켓을 가지고요. 그냥 집에서 출발해요. 그럼 여기는 한정류장 오면 여기 있죠. 조금 더 가면은 중랑 장미 공원 축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디를 가면은 뭐 데크길이 있어요. 또 저쪽 7호선 쪽으로 가면 그쪽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지하철에. 그러면 시장님께 제가 여기에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무엇인가가 가능하겠구나. 즉 여기서 설악산이 갈 돈이 있고 갈 시간이 있어도 저희들 다리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살고 싶고 창작하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70세에서부터 100세까지 연명되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콘크리트 안에 들어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세금은 많이 내요. 네. 이거 실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어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안내가 된다면은 전철에서 가까운 곳에서 공원이 좀 있거나 변화스럽게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가고 저곳에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시를 지어서 시에 제공할 의향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좀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기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니 계시지만 자식으로서 그렇게 제 자식 나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게 되고 막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다 보면은 자연하고 만날 일도 없고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지하철에도 그런 정보가 자세히 안내돼 있고 또 그런 곳이 자주 생겨서 좋다. 그리고 또 그런 시들과 책을 쓰실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실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세상이 지금 이제 유리구슬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기후 변화라든지 맞아요. 이런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그 우리의 어떤 그 희망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원을 주제로 가드너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개무량하고요. 영국에는 지금 3천만 명의 그 정원을 즐기시는 분들이 가드너 분들이 이제 일반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서울시가 지금 매력 가든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0만 명은 기본적으로 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라고 해서 전국의 국립수목원을 만들어서 정원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각 도시와 저희 수목원, 한국수목원 산림청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네. 정원 운동을 벌이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현준 교수님 소감. 네, 사실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낯선 사람들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있을 시간이 별로 없게 되는데 오늘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하고 기분 좋은 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이 나무가 있고 새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새소리를 많이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진짜 뒤에서 엄청 맞아요.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근데 전혀 다른 이 정도의 소음이 있었다면은 되게 시끄럽다는 느낌을 가졌을 텐데 새소리였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즐거움 때문에 모르는 분들하고도 되게 좋은 시간을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되게 중요한 추억을 하나 만들고 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추억을 만들고 가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각오까지요? 그냥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시정을 이제 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퇴근할 때가 있어요. 또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뭔가 2% 부족해서 계속 제 머릿속에 이게 떠나지 않는 그런 그 미진한 점이 있는 상태에서 퇴근할 때가 있는데 저는 퇴근할 때 남산을 자주 걷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면 풀릴 때가 있어요. 이게 걸으면은 왠지 이렇게 뇌 속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머리가 잘 돌면서 뭔가 새로운 발상도 하게 되고 하여튼 해결책을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마 일상생활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으시고 고민거리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걸으시면서 숙제를 어려운 그 일상을 돌파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저는 정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곤란한 일을 만나면 막 서둔다. 근데 조금 영리한 사람은 그럴 때 산책을 한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 이런 정원에 관한 아주 괜찮은 어록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 이럴 때 이런 한강 공원 같은 데 오셔가지고 여유 있게 걸으시면서 도시 생활을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서울. 그래서 서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느껴지도록 하겠다는 게 제 포부입니다. 각오를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서울을 거대한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도 아주 오랜만에 두 분 선생님한테 많이 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크 콘서트에 이어서요 다양한 선물 이벤트가 준비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서울시 홍보대사 앞으로 오래오래 시켜주세요. 네. 네, 이제 저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토크 콘서트를 해주신 세 분 먼저 기념 촬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세 분이서 화이팅 하시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동행가든 네, 감사합니다.